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시험부터 보십시오. 자, 1번.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본 등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자,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산은 총자산이고요. 여기서 부채는 총부채니까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 이거 부채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 자본, 요거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앞에서 제가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는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자산의 정의이고요.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자, 자본은 소유주 지분입니다. 그래서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하고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 자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거. 자, 시산표는 기중에 발생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거래 내역을 기록을 해서 계정 원장에 집계한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집계한 내용을 하나의 표로 다 집계한 집계표입니다. 그래서 기중에 발생된 자산은 기초와 기중에 발생한 거 모두 더해서 기말 자산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산의 잔액은 차변이니까 차변 쪽에 이렇게 시산표다. 그러면 차변에는 기말 자산을 기록해 줍니다. 자,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기 때문에 부채는 대변에 기말 부채로. 그 다음에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기중에 발생한 비용 몽땅 다 차변에 기록합니다. 수익도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기중에 발생된 수익 몽땅 다 해서 시산표 대변 쪽에다가 총수익을 기록해 주는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은 기초 자본의 당기 순이익을 더해서 기말 자본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 차액만큼이 이미 대변 쪽에 당기 순이익만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은 기초 자본을 기록해 주는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시산표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차변의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 대변의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이렇게 구성이 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재무제표는 모두 5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자,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자,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3가지 포함해서 모두 5가지입니다. 합계잔의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문제. 자, 물가 하락 시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게 계산되는 원가 결정 방법은 단 재고자산의 기초수량과 기말수량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은 자,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는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하는데 수량의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단가가 올라갔다거나 내려갔다거나 해야지 변화가 생기겠죠. 자, 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자,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1월 1일 날은 1,0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2월 31일 날은 1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딱 상품이 2개밖에 없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자, 이때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게 되려면, 가장 크게 되려면 1,000원짜리, 원가 1,000원짜리 팔아야 될까요? 100원짜리 팔아야 될까요? 100원짜리 팔아야 되겠죠. 즉, 가장 마지막에 사온 100원짜리를 먼저 팔았을 때 단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사온, 그래서 잠깐만요. 글씨가 잘못 써졌어요. 자, 가장 마지막에 사온 걸 먼저 팔았다. 후입선출법이 가장 단기 순이익이 높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이런 순서대로 단기 순이익의 크기가 나타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자, 다음은 건물 처분과 관련된 자료다. 건물의 처분 가액은 얼마인가? 자, 건물의 처분 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는 건물의 장부가 그리고 처분가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는 4천만 원 생겼다라는 건 장부가와 처분가에 4천만 원만큼 차익이 생겼다. 자, 그런데 장부가라는 건 뭐예요?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를 장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부가가 얼마예요? 취득가가 1억,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 그래서 장부가가 5천인 상태입니다. 근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천이라는 거는 처분가가 얼마다? 5천보다 4천을 더 받은 9천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분가액은 3번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단기 투자자산은요,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단기적으로 투자하려면 일단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돼요. 금융상품. 자, 그러니까 이때 금융상품은 단기 금융상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단기 매매증권, 아이고, 잠깐만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자,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뭐 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투자할 거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항목을 골라보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얘네들이 단기 투자자산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더하면 33만 원이 되겠네요. 자, 7번째 문제.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 받고 대변의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개를 했대요. 자, 계약금은 뭐예요?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은 선수금입니다. 부채죠. 그런데 매출 계정, 얘는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으로 분개를 했대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 자, 그럼 계약금으로 처리해서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수익이 이유 없이 커졌겠죠? 부채는 작아졌고요. 자,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채가 작아졌다. 부채 과소. 수익은 과대됐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기초한 장보고 회사의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단 재고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선입선출법은 선입, 먼저 들어온 선출, 먼저 출고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니까 당기 판매를 800개 했어요. 그러면 이 800개 중에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아야 되니까 기초에 들어온 거 100개를 팔아야 되겠죠. 2,000원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700개는 단기에 매입한 거 팔아야 되겠죠. 3,000원짜리고요. 그러면 20만원, 210만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230만원이 되겠네요. 자, 매출원가 230만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냐? 자, 얘가 이 4,000원이 매가예요. 그러면 800개 곱하기 4,000원. 320만원이죠. 320만원을 팔았는데 매출원가가 얼마니까? 230만원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남는 돈 90만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매입채무는요,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외상거래를 한 것을 우리는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그냥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어음 발행해주고 사오면 지급어음,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지요. 다음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이 아닌 거. 자,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나는 당좌가 아니에요 라고 손들고 있는 계정이 눈에 딱 보여요. 어떤 거? 투자부동산. 자, 얘는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당좌자산은요, 일단 유동자산이에요. 아이고, 유동자산입니다. 네.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은 비유동이 됩니다. 비유동. 그러니까 일단 아닌 거는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받으러온 보통예금, 현금, 얘네들은 당좌자산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11번. 다음에 설명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자, 상품 매입 대금을 조기에, 조기라는 건 빨리 이런 뜻이에요. 지급함에 따라 약정한 일정 대금을 할인받는 거. 자, 이거를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입 할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입 환출은 뭘까요? 환출이라고 하는 건 되돌아 나갔다 이런 거예요. 되돌아올 환에 나갈 출, 그래서 되돌아 나갔다, 반품 보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품을 말하는 거고요. 자, 매입 애눌이라는 건요. 자, 상품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자, 상품에 불량이 발생해서 가격 인하한 거예요. 가격 인하. 자, 그래서 외상대금 조기 상환에 따른 약정 할인은 매입 할인입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2000X3년 12월 31일 결산일 이후 기계장치 장부가. 자, 앞에서 우리 장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취득원가 빼기 감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를 찾고 감루를 찾으시면 되겠지요. 취득원가는 여기 있어요. 2,000만원. 감루는요, 감루는 취득 시기가 2000X1년 1월 1일이니까 정액법으로 계산을 해라 이런 말이겠죠. 자, 정액법은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2000이고요. 잔존가치가 200이죠.
그래서 1800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시면 돼요. 나누기 5년.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이고요. 1년, 2년, 3년이니까 곱하기 3 해야 되겠죠. 곱하기 3. 그러면 감로는 1080이 됩니다. 2000에서 1080을 빼면 920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920이 되겠습니다. 3번. 됐죠? 13번. 다음의 상품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자,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건, 반대로 있는 건 상품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모든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포함할 수 없는 것. 상품 매입하면서 발생된 부대 비용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상품 매입 시 하용료 부대 비용이네요. 가산이고요. 자, 매입 시 수수료 비용 부대 비용이니까 가산. 상품 수입함에 이것도 매입이죠. 수입도 매입이죠. 발생하는 관세, 수입하게 되면 관세가 당연히 발생해요. 가산해 줘야 되겠고요. 매출 시 운반비는요. 그냥 판매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매입 부대 비용이 아니라 매출 비용이에요.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포함할 수 없는 거 4번이 되겠고요. 14번. 다음 자료에서 개인기업의 12월 30일 현재 자본금 얼마인가, 즉 기말 자본금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인기업. 자, 그러면 1월 1일 날 5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자, 요거 분개하면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할 거예요. 현금 500. 자, 두 번째 10월 5일 날 개인 사업주 개인 사용 목적으로 150만 원 인출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50, 차변에 인출금 할 거예요. 인출금 150. 이렇게 12월 31일 자, 기말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했대요. 자, 대체하면 요거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인출금 대변에 감소시켜 주고요. 150.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감소되겠죠? 자본금 150 감소됩니다. 12월 31일 날 당기 순이익 500만 원이 발생되면은요. 요거는 자본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500. 그리고 요거는 손익이라는 계정에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차변에 손익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대변에 자본금은 더하고 1000이죠. 차변에 자본금은 빼고 자, 그러면 1000에서 150만 원 빼니까 850만 원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자, 시입사원 명함인쇄비. 자, 이거는 도서인쇄비라고 해요. 도서인쇄비. 인쇄비. 다시요. 다시 써드릴게요. 인쇄비. 그거나 그건 안 돼. 자, 아무튼 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 거래처 직원과 식사비용 맞죠? 접대비고요.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사비, 교육훈련 시켰으니까 교육훈련비 맞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이자 비용 맞지요? 자, 그래서 15번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회 이론시험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